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개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 부대가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동부 지역 도시 두 곳을 공격하고 도시를 잇따라 탈환하는 등 시위대에 대한 반격에 나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2,976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3천억 달러 고지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각각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유럽 증시는 여전히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이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102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움직임도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틀 연속 연 저점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1930선이 깨졌고요. 192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500선은 지지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0전 정도 내리면서 1128원대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 넘게 밀렸는데요. 유가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주들의 부담도 많이 가중이 됐고요.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증시는 2.4%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0.1% 내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2913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장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7에서 0.39%의 각각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장의 모습입니다. 연저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악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어제도 국내 증시 좀 잠깐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재차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그런 그것을 반증을 하는 거겠죠. 대부분 다 이번 그 증시를 바라보면서 관망하자,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거듭 불거진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리비아 사태 장기화 우려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11포인트 하락해서 1928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리비아 사태가 좀 아무래도 좀 더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미국 선진 증시의 동반 하락, 이런 대외 악재하고 국내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가 장중 내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우려해야 될 것은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어제 이제 발표 나온 것처럼 4.5% 상승을 했는데요.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다가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월달 돼서는 5%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까지 나오면서 네네. 일단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었죠. 어제 외국인들 수급 동향 보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었고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오지 않는 흐름에서는 지수 반등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중동 사태 악화로 해외 수주 비상이 걸린 건설업종이 3.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거기다 운송 창고 업종 지수도 2.4%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보험업종은 대로 올랐죠. LIG라든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이런 것들이 3에서 5%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3인방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3월물은 전일 대비 1% 하락한 254.65로 마감되면서 일단은 좀 더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전체로 퍼지면서 1900선까지도 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 속에 하루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1900선에 대한 부담 어느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2100선 돌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2달도 채 안 돼서 1900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변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변수는 아프리카 중동 리스크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그 변수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짚어가면 다른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102.23달러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는데 2.6달러 상승을 하면서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WTI 원유 뉴욕 선물 보게 되면 어제 $100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돌파를 했습니다. 가격상으로도 보게 되면 85달러였던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10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좀 더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는 거는 역시나 물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어제 이제 그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국내 경기에 대한 긴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을 긴축을 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이 계속 부각된다 그러면 취약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매도 강도는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월달에서 2월달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매도 강도는 약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좀 크게 지켜보셔야 될 것이 이제 중국 양해라고 하죠. 중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하고 중국 네네. 정치협상회의 정협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전국 정치협상회의는 이제 3일 오늘부터 열리게 됩니다. 최고 국정자문회의 공산당 및 사회단체 대표 2,000여 명의 위원으로 있는데요. 근데 전인대회는 5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의제 등이 이제 물가 안정,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 안정에 이제 초점이 맞추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인 12차 5개년 개발계획 검토와 승인 과정에서 네.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일단 최근에 제스민 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번 양해를 통해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 부의 분배 개선,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좀 담은 계획들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중국 시장 최근에 그 차트를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 흐름은 참 좋습니다. 네. 2700선부터 2900선까지 반등을 하는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최근에 국내 경기 지표는 상당히 좀 안 좋지만 해외 지수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에도 좀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수 보게 되면 유가 불안 요인이 오늘도 장외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오늘은 좀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반등 하면 좋겠죠.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동시호가 때에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업종별로 이 접근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는 이렇습니다. 반등을 하면 장중에 반등을 하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빠질 때 좀 사야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방향성을 확인 후에 대응을 해도 좀 늦지 않은 흐름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지수 차트 보게 되면 지금 2100선에서 한 달 동안 다이렉트로 1900선까지 한 뭐 100포인트 이상 뭐 이렇게 지금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지는 흐름이죠. 이렇게 빠지면서 반등 다음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2000포인트 선에서 지지하는가 싶더니 다시 재차 1950선이 깨졌고요. 이평선이 밑에 이제 하나 있는 거라고 240선, 1840선 정도 선에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뭐 밀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수는 1800선까지도 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는 1차 지지 라인이 1930선, 2차 지지 라인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1900선이 2차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900선이라고 하게 되면 국내 올해 예상퍼 9배 정도 초반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든가 특히 최근에 투신권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권에 좀 기대서 일단 지지세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업종별로는 뭐 중소형주 중에 대형주하고 중형주를 본다 그러면 중형주,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본다면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소형주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신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뭐 지금 기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뭐 중순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2월 24일 날 3월 3일 어제 이제 3월 2일까지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래소 대부분 대형주겠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받쳐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좀 지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이건 중립적이고요. 그렇지만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형주의 흐름보다는 최근에 중형주,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좀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 상승기에 좀 강했던 업종이 은행, 화학, 철강 등이 좀 강했었는데요. 네, 네. 이런 업종들이 이번에도 뭐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보험업종이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험업종에 대한 올해 내내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보험업종은 뭐 꾸준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변수로 말씀드렸던 그 중국 양해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뭐 지난주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았고요. 기관들의 수급 동향이 먼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수급과 실적이 같이 겸비된 종목을 지금 같은 장에서 계속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급과 그 실적이 함께 겸비된 종목 중에 하나 중국 아까 이제 소비 관련주 중에서 중국 기업이죠.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중국 북한성 내에 위치한 그 해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원양에서 상어라든가 그다음에 우럭바리 이런 것들을 준학으로 해서 걷어 올리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네네. 원양 그 선박이 이제 많이 올해도 많이 투입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올해도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올해 실적도 보게 되면 약 전년 대비해서 약 40에서 50% 정도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도 보게 되면 매출이 91%, 영업이익이 약 100%, 순이익이 113%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지켜볼 것이 못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 3, 4년간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도 보게 되면 육류에 의해서 어류의 그런 생선의 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생선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매 그 생산 가격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익도 좀 크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배당성이 30%에 달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좀 약간 감소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 작년 11월 달이었죠. 작년 11월 달 중국 주식이 디스카운트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과의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유상증자를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국내 시장과의 그러한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13,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그 대표가 국내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그런 측면들을 계속 지어서 밝히면서 주가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주식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주가 역시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1,600원, 11,000원대에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대부분 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저점도 12월달 저점, 1월달 저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했던 기관들도 다시 1,500원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깊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실적의 고속 성장이 얼마나 좀 지속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약 2,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600억대, 순이익이 1,500억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2년 매출이 3,500억대, 영업이익이 2,200억대, 순이익이 약 2,000억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타 국내 음식료 업종과 중국 내에 있는 그 동종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기업이 이제 그 EPS 증가율을 보게 되면 농심이나 CJ 제재당, 진로 하이트맥주 같은 경우 보면 퍼가 12배에서 20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EPS 증가율은 약 15%가 되지 않습니다. 5%에서 6%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중국 원양제는 퍼가 8배도 안 되면서 EPS 증가율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내 이제 동종 업체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탕이홀딩스라든가 왕왕중국 같은 경우 퍼가 약 24배에서 3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제와는 거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퍼를 받고 있고요. EPS 성장률도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주식들이 지금 할인 요인을 많이 받고 있는,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다시금 이러한 것들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어제 전일 종가였었던 1,600원에서 사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고 이탈가 손절가는 9,500원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가 많이 있네요. 중국 원양정은 목표가 14,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김지롱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오이스 게임즈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이즈 게임즈와 이제 베이직하우스라는 좀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 좋은 중소형주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한 주 동안 생각보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긴 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야구 선수 초상권 침해건으로 5억 원 정도의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처럼 큰 회사에게
5억 원 정도의 배상이다라는 부분은 거의 뭐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일도 단기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분할 매수하시면은 지금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 분할 매수, 그 다음에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베이직하우스가 되겠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와 비슷합니다. 역시 실적 좋은 중소형주가 되겠고요. 지금 기관에서 역시 계속해서 매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속적인 분할 매수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단기적으로도 역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뉴스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보기 전에 잠깐 간략하게 시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3월달도 역시 대외 변수,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 같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IT 섹터, 계속 말씀드리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SDI,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같은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린 뭐 네오이즈나 베이직하우스 같은 중소형주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낙폭 과대한 종목들 한 2, 3일 정도 보유하는, 짧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소형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종목들 급하게 매수 하시기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중소형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소형주는 이제 실적 좋은 바닥권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신고가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신고가가 예상되는 강한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조금 손절 라인 지난번보다는 잘 지켜주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네. 뉴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역시 소개시켜드렸던 좋은 회사가 되겠는데요.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실적이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소녀시대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좋은 그룹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도 물론 많았습니다. 뭐 H.O.T나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이제 뭔가 상업적으로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네.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도 정말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한류라고 해서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많은 국가에서 굉장히 큰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전처럼 단순히 인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수익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네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주가 상승도 꽤 많이 나타났지만요.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신고가 직전입니다. 아직 네네. 신고가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쯤 지지받는다면 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은 네.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네. 오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고가 근처 종목들은 손절 라인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손절하시더라도 뭐 밑에서 다시 이 종목이 끝났다기보다는 우선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간단히 요약드리면요. 한류 열풍에 따른 수익성 높은 해외 로얄티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엠넷과 이제 약간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엠넷과 공급도 재개가 며칠 전에 됐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중소형주가 관심받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뭔가 한번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는 22,300원 밑에서는 뭐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는 1차적으로 25,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3만원인데 요건 좀
길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네. 1차적으로 25,000원 정도 짧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M 손절선도 한번 살펴보죠. 네, 손절 라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 이번 주에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크게 상승하거나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서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때문에 25,000원 정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25,000원을 이탈한다 하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다시 뭐 분위기 보시면서 19,000원, 20,000원 라인에서 나중에 다시 자리를 잡을 때 재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18,8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25,000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IT 종목, 중소형 IT 종목 실리콘웍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처음 소개해 드리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하던 종목인데요. 우선 IT 지금 아까 이제 코스피 시장도 IT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뭐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실적이 실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가장 좋은 섹터는 역시 IT고, 수급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좀 눌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 잘 하고 있습니다. 멜파스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실리콘웍스가 멜파스의 뒤를 잇고 있다. 그래서 역시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요. 신고가 이후에 많이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한번 기대해보는 종목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아이패드의 물량 확대. 지금 아이패드의 굉장히 매출 비중이 큽니다. 오늘 아이패드 2가 또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가 많이 팔리면 이 회사의 실적은 좋아진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아이패드는 계속 잘 팔릴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 외에도 지금 LG전자나 모토로라 등도 태블릿 PC 계속 출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오늘 시초가 괜찮으시고요. 38,800원 이하에서 역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손절가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SM이랑 전략은 좀 비슷합니다. 손절가 이탈하면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 좋으시고요. 목표가는 1차 42,500원, 2차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대리께서 좋아하시는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SM, 실리콘웍스 살펴봤는데 소녀시대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SM과 실리콘웍스 살펴봤습니다. 김진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는 약세입니다. 0.1%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1.1% 상승 중이고요. 현대중공업 0.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9%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0.2% 상승 중입니다. 기아차 1.3% 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차 3인방이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신차에 대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꾸준히 나왔고요.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됐죠.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오르면서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5%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4% 상승 중입니다. KB금융 0.9% 그리고 하이닉스 1.4%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고요. SK이노베이션이 어제 하락했었는데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1.7%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 0.4% 오르고 있고요. LG는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SK텔레콤 보합권, LG디스플레이 0.9% 오르고 있습니다.
S-오일이 1.8%, 롯데쇼핑이 1%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 1.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보험 업종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 전망까지 겹치면서 호재가 더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2.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어제 외국계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오늘 0.3%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호남석유 2%, 삼성전기 1.5%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어제 이어서 쾌주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1.1% 오르면서 25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0.4%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194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부터 출발이 좋은데요. 0.7%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 오르면서 507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3%, 서울반도체가 0.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0.8% 내리고 있고요. 다음 역시 비슷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0.2%, SFA가 0.5% 오르고 있는데요. SFA가 어제 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죠. 멜파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멜파스가 갤럭시 탭의 후속 모델이죠. 이 제품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대 상승세를 어제 보였었는데 오늘은 일부분 물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0.7%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OCI 머티리얼즈, 태웅, 포스코캠텍, 차바이오엔, 덕산하이메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가 2.1% 오르면서 지금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까지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만나봤었던 실리콘웍스 1%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성화이텍 1.2%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테크노세미캠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0.9% 내리고 있습니다. 주석엔지니어링이 1.1% 오르고 있고요. 성룡광전투자 3.6% 오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K컴즈는 1.2% 오르고 있고요. 젠베스 1.7% 오르고 있는데요. 젠베스가 영국에서 임상실험 대상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1.7%나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0.7% 오르고 있고요. 오성 LST 0.2% 오르면서 시총 화면에 윗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는 3.1% 급등하고 있고요. 네페스가 1.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1946, 코스닥은 507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원 20전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초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금 19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시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7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0억 매수하고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48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 보험, 증권, 그러니까 금융업종의 전반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업종의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업종 전반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45포인트, 1940선 안착 시도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비금속 광물, 보험, 운수장비, 서비스 업종이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 반등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121선 안착이 121선까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수 폭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21선 잘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업종별로는 저희가 오늘 관심을 둘 만한 업종, 어떤 업종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한번 IT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업종 매수 의견을 JP모건에서 상향한다에 따라 좀 전일에도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IT 업종들이 강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코스피에도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상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지만 장초반부터 외국인이 선물을 1200계약 이상, 1300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매물이 추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선물 흐름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께서는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 채권 시장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리딩투자증권의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중동 불안 소식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일 1128원 20전에서 기준가에 있는 오늘 3원 20전 하락한 1125원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한 1130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고장이 또 밀리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주식 계속 나오다 보니까 1130원을 돌파하는 거는 이제 보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25원대에서 하락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 환율 같은 경우는 밤사이 이제 WTI죠. 서부 텍사산 충전료가 이제 $100를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다는 점. 또 하나 더 특징인 것이 유로화 강세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ECB하고 이제 BOE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 연준보다는 더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 강세, 즉 달러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요 통화에 대해서 오늘 이제 원화 강세를 유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물가 부담 속 어제 이제 2월 생산자 물가지수 4.5% 나왔는데 물가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에 대한 최근에 급등에 따른 하방 압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는 글쎄요 1,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더 이상 강세를 보이지 않고 다시 내려왔다는 점에서 한 1,125원 정도에 또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 1,125원 정도의 제한된 등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채권 값은 어제 떨어졌죠. 소비자 물가 내용도 나왔고 앞으로의 금통위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에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시황도 한번 살펴보죠. 예, 지금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 부계열 예측점 많이 빠지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마감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정부의 어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또 물가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9시 전에 잠깐 발표된 1월 산업생산 발표치를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0년도에 11년도까지 수출하고 내수 쪽에서 어느 정도 동반 호전세를 보이다 보니까 1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3.7%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또 경기 선행 지수가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동행 지수 같은 경우도 2개월 연속 올라서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1월 달에 나왔던 CPI가 이어가지고 CPI 상승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산업 생산 자체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일단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비우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국제 유가는 좀 급등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고용 지표 효전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즉 국채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 전망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3년물 국채 선물 기준으로는 오늘 다시 한 102.80 수준에서 다시 전일의 어떤 하락폭을 조금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이 상승세 잘 잡고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좋죠?
예, 오늘은 뭐 푸른 물결보다는 좀 붉은 물결이 좀 대세인 것 같아서 네네. 좀 연일 찬물을 끼얹는 시장 분위기에서 오늘은 좀 반등의 기대감을 좀 자아내게 하는 하루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지수는 좀 반등 권역으로 좀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일 미국장으로 한국 시장으로 대입을 해보면 역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역시 그대로 좀 적용되는 분위기고요. 역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역시 경기 선행지수들이 발표가 되면서 역시 높은 소비자 물가,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이 나왔다는 이 시점에서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국들 보면은 이머징 시장, 특히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반등에 대한, 특히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나와서 좀 3월달은 선진국 시장보다는 좀 이머징 시장으로의 좀 자금 머니플로우들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외국인 오늘 수급에서 7일 만에 다시 좀 매수로 좀 들어온 관점이라서 이것이 오후 시장까지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수급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를 쭉 저희가 지켜보고 기다려왔는데 초반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턱대고해서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후반부에 장을 노려보는 게 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가장 투자자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단기에 급락한 낙폭과대 종목을 실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대표적이겠죠. 건설, 항공주. 근데 오늘 사실 반등의 힘은 그리 세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과연 그럼 추세대로 잘 가고 있는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가던 종목을 지금이라도 추격해서 매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점이 좀 두 개로 양분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낙폭에 대한 과한 부분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을 실어두고 낙폭과대주를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시장과 어느 정도 좀 괴리감이 떨어지면서 좀 성격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유효한 부분이 있고,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때서야 바로 낙폭 과대주의 종목들이 상당히 기타 종목들보다도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셀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섣불리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1900 초반선에서의 단단한 지지력 확인 후에 낙폭 과대주에 대한 편입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명, 비중, 매수 가격 이런 정보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향후에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이 있으시면은 이 종목 어떤가요? 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 되겠습니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